프란츠 카프카는 체코의 소설가로 현대 문학에서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를 그려내며 특유의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카프카의 대표작으로는 변신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하는데 이를 통해 삶의 의미, 소외, 가족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며 현대 사회의 압박과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개인의 존재의 이해와 사회의 구조, 권력의 비극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의 작품은 복잡한 심리적 내면, 세계와 비인간적인 사회적 현실 사이의 갈등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을 유발합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인 주제와 복잡한 심리적인 상태를 다루는 데서 독창성과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많은 독자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꿰뚫어보는 프란츠 카프카의 어록 시작합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인간이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동안에 지칠 대로 지쳐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기 위한 도끼여야만 한다. 일단 착수하기만 하면 모든 의구심은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맑게 하기 때문에 좋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시작하는데 나쁜 시기란 없다.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은 인간이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승리를 빈틈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험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탄한다. 이성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눈빛이 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사소한 수단과 방법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건한 인간은 실제로 감정이 예민한 인간보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결혼은 가장 예민한 자기 해방인 동시에 자립성을 위한 시민 계급의 특권이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악마의 충고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것은 좋은 일이며 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할 것이다. 참느니 마음대로 살아라. 참된 길은 한 가닥 줄 위에 뻗어 있다. 그 줄은 공중이 아니라 바로 땅 위로 나 있다. 그것은 타고 건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위한 것 같다. 침대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해도 별로 신통한 생각을 얻을 수 없다. 침착하게 견디고 경솔하게 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비굴하게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로도 만족할 수가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침묵으로 충분할 뿐더러 침묵이야말로 단 하나의 가능한 일이다. 흥분한 사람을 타이르려고 한다면 더욱더 흥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조언이란 결국 모두 배신에 불과하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리 앞에서 입을 다물고 다소곳하게 있어줬으면 괜찮은데 모두가 무수한 말로 진리를 앞질러 버리고 만다. 다른 세계에서 즉 외부에서 남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독신 생활이란 한없이 규칙적이며 공허하고 망상적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우울할 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진다. 모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리를 빼앗기기 쉽다. 악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는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다. 어떤 철저한 논리라 할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간 앞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 언어란 고양이의 소리를 내는 호흡이다. 무관심은 불안과 죄의식에 의한 신경장애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밤에는 무의식 중에 사물을 사적인 관심에서 판단하기 쉬우므로 공적인 판단을 그르치기가 쉽다. 사람들과 사귀면 결국 자기 관찰로 빠져들게 된다. 사람들은 일정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수단을 써도 영원히 그 관념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악은 선을 알고 있으나 선은 악을 모른다. 아무리 뛰어난 의견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망으로 말미암아 겁을 먹거나 풀이 죽어서는 큰 일을 치를 수가 없다. 사랑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살아갈 능력은 없지 않으나 인생을 견딜 능력은 없다. 소유라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존재뿐이다. 마지막 숨결을, 아니 질식을 찾고 있는 존재뿐이다. 고통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며 실제로 이 세상과 긍정적인 것 사이에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방향을 바꿨어야지. 고양이가 쥐에게 한마디 했다. 그리고 쥐를 잡아먹었다. 진실의 길이란 한 가닥의 밧줄이다. 그 밧줄은 공중에 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바로 위에 놓여 있다. 타고 건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걸려서 넘어지라는 줄이다. 삶이란 끊임없이 옆길로 새는 것이다. 원래 어디로 향하려 했는지 돌아보는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타향으로 가야 한다. 절망하지 말라. 서로 너의 형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절망은 말라. 이미 끝장이 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적 눈빛이 있다. 있는 것은 오직 목표뿐이다.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에 불과하다. 절망하지 마라. 설사 그대가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미 끝장이 난 듯 싶어도 결국은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장이 났을 때에는 절망할 수조차도 없지 않은가? 게으름은 모든 악의 시발이면서 거꾸로 모든 미덕의 왕관이다.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알지 못한다. 악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다 높이고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아무리 뛰어난 의견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들이란 모두 좋은 길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자 하는 인내심과 대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난처할 때 현실을 보는 눈이 없다가도 위기에 빠진 순간이 되면 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마련이다. 어떤 철저한 논리라 할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간 앞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 오늘 나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심정조차가 들지 않는다. 이런 공허한 날에는 비난의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꺼림칙한 메아리 외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법이다. 오로지 이승에서의 괴로움만이 괴로움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탄한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사소한 수단과 방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중상모략이 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일삼는다.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은 인간이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승리를 빈틈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동안에 지칠 대로 지쳐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있는 것은 오직 목표뿐이고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에 불과하다. 요구가 작다고 자기 현혹이 더 클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